오늘 24번 개송이고요. 일심 무망 만연조직 이랬어요. 일심 한마음에는 망념이 없으니 만가지 온갖 인연이 조화롭고 바르다 그랬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망념이 있잖아요. 분별망상, 망념, 오염된 생각들, 분별심, 이것 가지고 우리는 살잖아요. 우리는 이 모양의 세계에서 이 생각, 판단, 분별을 가지고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분별의 세계, 자기 생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런 거고, 본래 이 한마음의 세계에는 망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 망념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아지랑이처럼, 저 번갯불처럼 인연 따라 이렇게 툭 올라왔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부싯돌 같은 게 뭔가 이렇게 인연이 탁 해주면은 거기서 번쩍 하지만 금방 사라지듯이, 이 소리가 인연을 이렇게 해주면 소리가 딱 나지만 바로 또 인연이 다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기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졌지만, 이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인연 따라 분명히 인연 따라서는 임시로 있는데 그거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인연 따라서만 임시로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생각 있잖아요. 자기 생각, 그건 실제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임시로 어떤 인연 따라서 그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가 사라지고 끝날 뿐이에요. 그리고 이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나서는 아무 일이 없듯이, 생각도 지금 일어났다가 지금 사라지고 났잖아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이 한마음이라는 우리의 본래 바탕은 망념, 무망이어서, 망념이 본래 없어서, 그냥 그 망념이라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잠시 생겼다 사라지고 끝날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잠깐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간 생각, 또 대상, 모든 것에 그 중에 좋은 생각 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온갖 좋은 생각도 일어나고 나쁜 생각도 일어나고 막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이 생각은 좋은 생각인데 하고 붙잡고,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인데 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인연 따라 일어난 어떤 생각을 분별심을 일으켜서 좋은 생각이야 라고, 이거 괜찮은 생각인데 라고 붙잡아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면 없는 건데, 실제하지 않는 건데 실제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진짜인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이 5년 전, 10년 전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서 그 사람이 너무 싫고 너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럼 이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증오, 이 생각이 지금까지 붙잡혀 있잖아요. 소리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서, 이거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나를 괴롭힐 아무 이유가 없지만, 집에 위에서 천장에서 나는 꿍꿍거리는 소리가 지금도 이 층간소음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1년, 2년, 10년이 지나면서도 계속해서 그 층간소음의 분노가 막 점점 쌓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쌓일 수 있죠?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소리는 쌓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는 내가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붙잡아 집착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 소리를 어떻게 쌓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붙잡아서 내 안에 쌓을 수 있죠? 본래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으로 붙잡아서 이 소리에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저 윗집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괴롭히려고 작정했나? 난 이 소리만 들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그 생각, 감정, 이런 거를 취하고 또 취하고 또 취해서 거기 사로잡히고 집착하는 거예요. 그걸 오취온이라 그래요. 취한단 말이죠. 취해서 쌓아준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의식, 이런 것들을.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나,
그렇게 오치온으로 쌓인 나, 층간소음만 일어나면 막 불안에 떠는 나, 그런 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나는 가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오치온 하나하나가 다 허망한 거니까요. 실제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 판단, 분별, 망념은 실제 하는 게 아닌데 붙잡아서 취할 때, 왜 붙잡아서 취해요? 나라는 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 몸이 나지, 몸 느낌, 생각, 감정이 나지. 그러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내가 몸으로 막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어요. 생각이 막 화가 나요. 그럼 내가 내 귀에 거슬리게 들렸던 그 생각, 그 판단, 그 의미부여, 그 규정, 그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나라는 걸 실제화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짜의 나에게 막 덕지덕지 오치온이라는 게 막 붙어요. 그래서 그걸 나로 실제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 세상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생각만 망상이 아니죠.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버려요. 어떤 건 좋다 하고 어떤 건 싫다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고 끝나는 건데, 모이고 흩어질 뿐인 것인데 거기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뭐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분별하고 도움이 안 된다라고 분별하고, 이런 정책을 쓰면 나쁘다라고 분별하고 저런 정책을 쓰면 좋다고 분별하고, 모든 것에, 삶의 모든 대상에다가 다 이렇게 망념을 가지고 분별을 하고 의미부여를 해서 그게 좋으니 나쁘니 해놓은 다음에 좋은 건 취하려고 애쓰고 집착하려고 애쓰고, 내 인생에 더 많이 있어야 돼라고 집착하고, 그거 붙잡으로 평생 쏘다니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지위, 명성, 평판, 뭐 건강, 이런 걸 좋다고 분별해 놓은 다음에 그 좋은 거 더 많이 취하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나한테 도움된다고 느끼니까. 이 몸이 나니까, 몸과 마음이 나니까 나한테 도움되는 걸 자꾸 취하러 다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오치온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상황, 조건, 감정, 그런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취하러 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경계 따라다니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얻으면 그게 이상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되면 행복한 삶이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공부도 이렇게 해요. 마음 공부는 여기서 벗어나자고 하는 공부잖아요. 근데 마음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해요. 모양의 공부를 하면서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해요. 마음 공부가, 내가 마음 공부를 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공부하니까 많이 좋아졌어. 화도 안 나고 집착도 별로 안 나고 힘든 일도 별로 없고 되게 편안해졌어요. 마음 공부를 하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군요. 힘든 일이 있어도 뭐 그렇게 크게 걸리질 않아요. 이제 그게 공부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걸 공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그것도 공부라고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죠. 근데 그것도 모양 따라간 거잖아요. 좋은 조건이면 내가 행복하구나, 마음 공부가 잘 됐나 보다 이러고, 나쁜 조건이면 그 조건을 없애려고 한단 말이에요. 조정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바뀌어지면 그게 공부 잘 된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공부는 뭐냐면,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나타나는 게 공부 잘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좋다라고 분별하지 않고 그럴 뿐, 나쁜 일이 일어났는데 나쁘다고 분별해서 그걸 없애려고 막 취하거나 버리려 애쓰지 않고 그냥 그럴 뿐, 좋은 일도 그럴 뿐이고 그뿐이고 나쁜 일도 그럴 뿐이에요. 좋은 일도 이 일이고 나쁜 일도 이 일이에요. 좋다 나쁘다는 분별일 뿐이에요.
실제 좋고 나쁜 일이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 자신의 삶을 우리는 안목이라는 게, 지혜의 안목이 누구에게나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분별만 따라가지 않고 생각으로 현실을 걸러서 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 이 안목은 본래 자기에게 갖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더워서 짜증 나가지고 막 힘들 때를 생각하면, 더운 건 짜증난다, 찝찝하다, 힘들다, 괴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자신의 삶을 그냥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더운 건 싫어, 찝찝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을 살펴보면 더위가 아주 더울 때 즐거울 수도 있고 더울 때 괴로울 수도 있는 거죠. 덥다고 무조건 괴로운 게 아니잖아요. 더운데 좋은 것도 있잖아요. 더운데 더위가 없는 것도 있죠. 더워 죽겠는데 지금 갑자기 너무 로또 당첨됐다 그래요. 지금 막 더워 죽겠는데, 더워서 땀이 나 죽겠어가지고 남편한테, 야 여기서 이렇게 더운데 뭘 자꾸 걷자래, 왜 자꾸 산에 가자래, 짜증나, 싫어, 집에 가자 막 여기에 막 온통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제 막 올라갔는데 50%밖에 못 올라갔는데 남편은 끝까지 갔다 오자니까 막 짜증이 나서 더워서 막 짜증이 막 났는데 전화가 와서 로또 당첨됐대요. 그러면 그 산행이 짜증 나겠어요? 덥겠어요? 더위가 있겠어요? 또 막 산에, 더운 날 산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다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교통사고 났다 그래요. 그럼 거기 더위가 있어요? 더위 없어요. 그냥 자식한테로 뛰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뛰어가는데도 힘들지도 않아요. 땀도 안 나요. 더위가 문제되지가 않아요. 아예 더위가 없어져요. 아예 없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분명 지금 실제적으로 더운 게 맞아요? 아니죠. 내가 마음을 더위에 보내면 더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딴 데 보내면 그 더위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더위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연기 현상일 뿐이에요. 연기 현상은 좋거나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럴 뿐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더운 건. 제가 어릴 때 운동선수 뭐 비슷하게 할 때 살을 빼야 되는 이제 시합 나가기 전에, 태권도 시합 나가기 전에 살을 빼야 되는 그런 게 있을 때, 살을 빼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땀복이 있고 엄청나게 뛰면서도 더위 속에 막 땀이 어마어마하게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없어요. 추울 때는 아무리 뛰어도 살이 안 빠지거든요. 근데 더운 여름날 땀복이 입고 뛰잖아요. 살이 막 확확 빠져요. 확확 빠져요. 그럼 그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살이 빠지니까 얼마나 신나요. 여기 높은 계보로 올라가면 그 우리 동네에 그 라이트급에는 챔피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한테는 아무리 해도 못 이기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밑에 걸로 살만 좀 빼가지고, 라이트급 아닌 그 밑에 팬텀급인가 그쪽으로 가면 내가 어지간하면 먹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살을 빼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살이 빠지니까 얼마나 신나요. 야 저놈들 안 만나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니까 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같은 조건이 괴로워지기도 하고 좋아지기도 하죠. 그건 그것 자체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인연이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죠. 삶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아픈 게 나쁜 거예요? 뭐 그러잖아요. 저 세용지마라는 말에도 자식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 보살님이 너무 괴로워해가지고 왜 내 자식만 이렇게 힘든 일이 벌어졌나 했는데, 전쟁에 나가지고 남의 자식들은 다 끌려갔는데 얘는 다리가 바보 병신이라 얘만 안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게 오히려 더 복이구나, 얘가 전쟁터 가서 죽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다행이구나,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부러졌다는 게 무조건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또 한 생각 돌이키면 어때요? 다리 부러졌는데 왜 세상 사람은 다리 안 부러지는데 나만 부러져, 이렇게 하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다리만 부러지고 말았구나,
와, 진짜 충격적으로 다행이다. 너무 고마운 일이다. 다리만 부러졌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가 사실이에요? 몰라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가 사실인지 모르잖아요. 다리 부러진 게 다행인지 괴로움인 건지 모르잖아요. 죽을 때까지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리 부러진 것 자체는 좋거나 나쁜 일이 아니죠. 어떻게 의미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요. 예를 들어 가난해요.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나도 남들처럼 돈 뻥뻥 벌고 싶은데 나는 왜 가난할까 하고 괴로웠어요. 근데 한 생각 딱 돌이켜서, 저 사람은 전생에 복을 엄청 진 사람이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나는 전생에 악업을 엄청 지어가지고 지금 요걸로 악업을 다 털어내고 있는 중이다. 그 업장이 소멸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가난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 누가 나한테 돈을 빌려가가지고 안 갚았다. 그럼 막 분노, 증오가 엄청나게 생겼다가 한 생각 돌이켜서,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전생에 돈을 엄청 빌리고 안 갚았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가 내 돈을 가져가서 떼먹었다 이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괴로움이 아니잖아요. 쌤쌤이지. 괴로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생각에 달린 거 아니에요? 현실 자체가 괴로운 게 정해져 있고 현실 자체가 즐거운 게 정해져 있을까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느냐. 그래서 가치라는 건 본래 없고 의미라는 건 본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내가 한 생각 이렇게 해서 분별해서 가치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렇다 하고 해석하면은, 그리고 그걸 믿으면 그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기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삶에 등장하는 일체 모든 경계가 이와 같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모든 경계들, 좋거나 나쁜 경계가 있나요? 내가 듣는 모든 소리들, 좋은 소리나 나쁜 소리가 정해져 있나요? 냄새 맡고 맛보고 감정 느끼고, 삶의 모든 현장이 내 인생의 조건들, 나에게 부여된 삶의 조건들 있잖아요. 나는 건강이 요 정도고, 돈은 요 정도고, 집은 요렇고, 외모는 이 정도고, 난 학벌은 이렇고, 나는 어떻게 살았고 하는 모든 조건들이 좋은 조건이거나 나쁜 조건인 게 실체가 있을까요? 나에게 일어났던 삶의 어떤 일들이, 나는 10년 전에 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충격적인 괴로움이라고 해석했었는데, 한 생각 돌이키면 아, 그게 업장소멸한 거였구나 하고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맞아요? 그게 괴로웠던 일이 맞아요? 업장소멸했던 좋은 일이 맞아요?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건. 근데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가지고 그걸 좋은지 나쁜지 그냥 임시로 정해질 뿐이에요. 그냥 자기 분별 의식 속에서만. 망상 속에서 좋다 하는 망상이 일어나고, 망상 속에서 안 좋다 하는 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하고 해석하는 것도 망상이고 안 좋다고 해석하는 것도 망상이에요. 그 절에서는 이러잖아요. 안 좋게 해석하는 분들한테 스님들이 이제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스님, 제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사기당해서 괴롭다라는 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까, 아니 고사님, 한 생각 돌이켜 보세요. 고사님이 전생에 저 사람한테 1,000만 원을 훔쳐가지고 안 갚았는데 이번 생에 그 사람이 고사님 돈 500만 원 훔쳐가지고 안 갚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고 업이 쌤쌤 되면 고사님 이득이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인과적으로 전생에 어쩌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방편을 옛날엔 스님들이 많이 써먹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면,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내가 남편한테 맨날 얻어맞고, 옛날에는 그런 분도 많았잖아요. 남편한테 맨날 저 터지고 얻어맞고, 남편은 왕이고 니는 땅이다 막 맨날 이러고 사는 보살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혼도 못하겠고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너무 괴로워 죽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 아니 그렇게 괴로우면 이혼하시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스님 그런 얘기를 하지도 마세요. 저는 죽어도 이혼을 못해요. 그럼 어떤 방법도 못 쓰고 거기 그냥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왕 그럴 거면 아니 보살님이 또 알 수 없잖아요.
전생에 남편을 오지간히 힘들고 괴롭게 했으면 남편 이번 생에 그 업의 균형을 감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 수 있죠. 그러면 둘이 서로 이제 업의 균형을 맞아가는 과정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경계를 그렇게 괴롭다고 해석하지 말고 그냥 마음 하나 돌이켜 보세요. 어차피 받아들이고 살 거면.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절에서 근원적인 답으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니에요. 임시적 방편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지. 그렇게 마음을 바꿔가지고 편안해지세요, 요거는 그냥 방편의 이야기예요. 모양을 바꿔가지고 안 좋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라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절에서 신도님들에게, 공부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진짜 말은 뭘까요? 나쁘도 마음을 바꿔서 좋게 바꾸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방편이지. 그것도 나쁘다는 방편을 좋다는 방편으로 바꾸라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것 뿐이에요. 나쁘다는 망상에서 좋다는 망상으로 옮겨가라는 거. 그래봐야 망상 속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좋다도 진실이 아니고 나쁘다도 진실이 아니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지, 그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그 경계가 실제적인 어떤 좋거나 나쁜 고정된 현상이 맞느냐, 다만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냐. 그럼 이 상황에서 진실은 무엇이냐? 모든 상황에서 진실은 무엇이냐? 좋다도 진실이 아니에요. 나쁘다도 진실이 아니에요. 한 생각 돌이키면 좋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한 생각 돌이키면 나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은 그럴 뿐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이 있는 그대로 보는, 있는 그대로 비추는, 여기에 진실이 있어요. 그 사건에는 진실이 없어요. 사건을 내 식대로 해석한 그 해석에는 진실이 없어요. 그건 망상이어서. 즉 불교에서는요, 현실을 이렇게 사세요 아니면 저렇게 사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물을 이럴 땐 이렇게 바꿔서 행복하게 사세요, 저럴 땐 이렇게 바꿔서 행복하게 사세요, 이런 삶에 지침을 주는 공부가 아니에요. 방편으로 거기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사람한테는 한 생각 돌이켜서 좀 편안해지세요 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조금 편안해지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건 근원적인 답이 아니에요. 진짜 답은 삶의 모든 순간에 진짜는 뭐냐? 분별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기 진실은 뭐가 있습니까를 스스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이 마음 하나 있어요. 괴로운 게 이 일이고 불행한 게 이 일이고 행복한 게 이 일이고 모두 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진실은. 그런데 우리는 모양 따라가고 해석 따라가고 분별 따라가고 망상 따라가니까 그 생각, 해석, 판단, 망상 속에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대상화시켜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를 분별하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이 모양의 세계에서 그 게임, 취하고 버리는 게임, 허상의 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게임, 꿈을 진짜인 줄 알고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꾸는 게임, 그것만 죽을 때까지 혈안이 되어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예요?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꾸는 거. 근데 뭐가 좋은 꿈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몸이 건강한 게 좋은 꿈이고,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게 좋은 꿈이고, 어떤 사람은 살 빼는 게 좋은 꿈이고, 저마다 좋은 꿈이 달라요. 이 꿈에서 저 꿈으로 바꾸는 거, 이게 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꿈에서 깨는 거죠. 자각몽, 꿈속에서 꿈이구나라는 걸 바르게 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꿈속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요? 꿈속에서 좋은 꿈도 꿈이구나, 나쁜 꿈도 꿈이구나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꿈인 줄 알면 좋은 꿈에도 끌려가지 않고 나쁜 꿈에도 끌려가지 않잖아요. 그게 이 공부지. 나쁜 꿈을 좋은 꿈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해석했던 걸 저렇게 해석하세요 하고 바꾸거나,
그건 임시 방편의 치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되질 못해요. 바르게 깨어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치유죠. 그러면 왜 치유일까요? 왜 이게 해탈이고 열반일까요? 여태까지 내가 괴롭다고 하는 일체 모든 괴로운 것들 있잖아요. 괴로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분별 아니에요? 꿈속의 일 아니에요? 괴롭다고 해석한 거, 불행하다고 해석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입이 거칠어요. 막말을 맨날 해요. 욕을 맨날 해요. 남편이 거친 사람이죠. 나쁜 놈이죠. 남편이 그러면 안 되는데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남편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남편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그러고 살아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남편의 그렇게 나쁜 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계속 같이 살긴 살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남편을 못 바꿔요. 50년 동안 바꾸려고 했는데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편 못 바꾸잖아요. 이래 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냔 말이에요. 그 남편이 입이 거친 거 그걸 바꿔야 되냔 말이에요. 그것은 남편의 거친 언행이 문제일까요? 내 마음의 일일까요? 내 마음의 일이에요. 사실은 남편 편드는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고 아내고 똑같아요. 아내가 거친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가 막말하는 아내도 있잖아요. 남편이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는 남편도 있잖아요. 어느 쪽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왜 마음의 일일까요? 남편이 거친 말을 해요. 근데 내가 그냥 그걸 내 팔자야, 맨날 이런 소리나 듣고 내 자존감 뚝뚝 떨어지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그냥 말이구나. 좋게 해석하면은 아이고 저 새끼 또 지랄하는구나 이러고 그냥 한다 해라 이렇게 생각해라 이러면 그거는 안 좋은 건데 그게 좋게 판단해라 이 소리잖아요. 그것도 임시 도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진정한 도움은 안 되겠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그게 다 뜰 앞에 잣나무 아니에요? 그게 더 화두 아니에요? 좋은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전부 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부처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여보 오늘 어쩜 이렇게 이뻐, 당신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이뻐,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 남편은 하늘이고 마누라는 땅인데 너 나한테 왜 이렇게밖에 못해 하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남편이나 전부 다 같은 소식 아니에요? 말이 예쁜 거나 말이 안 예쁜 거나 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가 그걸 취하지 않으면 그냥 꿈이란 말이에요. 어느 보살님 보니까 평생을 남편한테 쥐어 살고 막 괴롭힘을 당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말 소리 바락바락 지르고 막 이랬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60이 넘으셔가지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 들었대요. 지금까지는 애들 때문에 참았는데 애들도 이제 다 스스로 잘 살게 되고 다 나가고, 남편도 이제 일 끝나고 일이 이제 은퇴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도 이러고 자식도 다 키웠는데 이제 여전히 이러길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지내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혼할 각오로 남편이 또 똑같이 그렇게 하길래 태어나서 난생 처음으로 이래가지고 이혼하면 이혼하는 거지 뭐까짓 거. 난 아들내미 집 가서도 살다가 딸 집 가서도 살다가 이러면 되지 뭐,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확 태어나서 처음으로 확 질렀다는 거예요. 막 같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남편은 소리를 버럭 태어나 처음으로 아내가 눈 똑바로 떨어지고서 그냥 막 따졌다는 거죠. 마저 죽을 줄 알았대요 남편한테. 남편이 때려 죽인다 맨날 이런 소리 하니까 내가 이렇게 대들었다가 마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평생. 근데 이 보살님이 눈 동그랗게 뜨고서 그냥 큰 소리로 막 더 크게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욕을 막 했더니 남편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기가 죽더래요. 그럼 힘이 확 빠지면서 깨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이 그 다음부터는 안 그러더래요. 이 보살님이 와, 내가 여태까지 왜 이러고 살았을까? 이렇게 진작 한번 했으면은 이놈 초장에 확 잡을 수 있을 걸.
내가 약한 모습만 보이니까 얘가 내가 진짜 약한 줄 알았었구나. 내가 내 남편은 무서운 사람이야라는 환상 속에 내 스스로 쩔어서 살았었구나. 남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무서운 척하는 지도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환상 속에 자기가 생각으로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는 관념, 그 관념에 평생 갇혀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식들이 아버지라는 거대한 산을 못 넘으면서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정말 이렇게 평생 아버지는 이런 존재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힘 빠지고 나중에 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는 아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강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당찬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진짜 당찬 사람이 있을까요? 영화에 보면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날 죽여라 이러고서 당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실제 있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있겠냔 말이죠. 그럴 수 있어도 그게 특정 인연 속에서 그런 거지. 어차피 죽은 게 확실하구나 이럴 때는 막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럴 수 있겠죠. 그냥 특정 인연 속에서 그런 거지. 즉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어떤 인생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어떤 거대한 벽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또 힘든 일, 힘들지 않은 일, 괴로운 일, 괴롭지 않은 일,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삶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는 이러지 못해서 괴로워, 난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야, 난 한 번도 이런 걸 못 해봤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러고 이렇게 한 번 성취도 못 해보고 죽긴 억울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온갖 자기가 만들어 놓은 어떤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삶이 나쁘거나 괴롭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가볍지 못하잖아요. 근데 진짜 삶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괜찮은 것도 아니고 괜찮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토끼가 나는 사자처럼 살고 싶어라는 생각, 망상을 일으키면 사자가 못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는 고양이 따위, 토끼 따위밖에 못했구나 하면서 서글프게 평생을 살다가 서글프게 죽어가는 토끼가 있을 뿐이지, 그 생각이 없으면 토끼는 완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우리가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무시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지, 특정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삶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인연 따라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그럼 인연 따라 무시당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괴롭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탁 모르는 대로 두면 괴롭다라는 해석도 없어져요. 무시당하는 건 왜 무시당하겠어요? 내가 무시했으니까 무시당하겠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예를 말하자면, 내가 전생에 엄청 무시했으면 어느 생인가 그 사람은 또 엄청 무시당해야 업이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시당하는 게 문제 있어요? 무시당하는 인생도 문제 없어요. 그 업 볼 거 아니에요. 어찌 보면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건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해석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부자인 사람들 있지만 내가 가난한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가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아닐 수도 있죠. 왜냐면 인연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업이라는 것은 몇 생을 부자로 살았으면 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가난하게 살게 돼 있어요. 인연이. 꼭 그렇게 업의 균형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업이.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못 나가는 사람을 무시해요. 마음속에 이웃을, 타인을 무시하고 얕보는 마음이 익어요.
그럼 내 마음 안에서 업이 의식으로 의업이 남들을 얕보고 무시하는 게 이렇게 업으로 굳어지잖아요. 그럼 다음 생에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내 마음속에 무시하고 얕보는 그 업이 있으니까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얕볼 수밖에 없는 업으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업의 균형을 맞춰서 내가 무시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무시하는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 업의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잘난 놈으로 태어나면 한 번 못난 놈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런 순간도 있고 이런 순간도 있다는 걸 알면 어때요? 이런 순간도 나쁘지 않고 이런 순간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거예요. 모든 순간이 다 그럴 뿐이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밤은 싫고 낮은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름은 좋고 겨울은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들숨은 좋고 날숨은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는 연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한 거예요. 나는 낮만 좋아, 큰일 나요. 난 화창한 날만 좋아, 비 오는 날은 싫어, 큰일 나요. 그러면 죽어요, 비가 안 오면. 그러니까 내 인생이 행복한 날만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남들 무시하는 인생만 좋은 인생이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에요. 욕먹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에요. 능력 없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에요. 능력 있는 인생도 좋은 인생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자기 차례가 아닐 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잘 나가고 돈도 많고 막 능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그 인연을 즐길 타임인 거예요. 나한테 그 타임이 온 거예요. 근데 그 타임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 타임이 갈 때가 있고, 그 타임이 가고 나면 이제 어떤 타임이 올까요?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욕먹고 가난하고 해도 안 되고 죽어라고 해도 욕만 먹고 이런 타임이 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그런 타임이 온다고 괴로운 인생이에요? 분별하면 괴로운 인생이죠. 저 사람보다 나는 인생이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그런 인생도 생각, 해석, 판단해서 분별 해석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괴롭다 불행하다 하는 망상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냥 지금 여기 있으면,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어릴 때 그냥 이렇게 대부분의 다수는 그냥 평범하게 가난 내지는 뭐 그냥 평범한 중간 정도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내가 부자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내가 또 우리 집이 돈이 있다 이런 생각도 잘 못해요. 그리고 늘 부모님들은 비싼 거 먹을 때는 고민하다가 먹거나 주로 그러잖아요. 뭐 맛있는 거는 정말 중요한 날 한 번 먹거나 보통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돈 없잖아요. 부모님이 엄청 대준 집 아니고서는 힘들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처음 내가 월급을 받던 날, 그때 이게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이, 야 이렇게 많은 돈을 내가 받아도 되나? 하고 이렇게 기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겠네요. 워낙 많이 쓰던 사람들은, 부모님이 펑펑 용돈을 막 주던 사람은 월급 받아도 기쁘지도 않겠죠. 푼돈 같겠죠. 부모님이 돈 이만큼씩 줬는데 내가 월급 받는데 이거밖에 안 받으면은, 야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이거밖에 안 받나 하고 일하기 싫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느 날 문득, 야 내가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기쁜 일이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 기쁠 수도 있거든요. 평범한 일상이. 그러니까 삶의 모든 모양은 좋을 수도 없고 나쁠 수도 없어요. 그 인연 따라 좋거나 나쁜 게 상대적으로 해석되는 것 뿐이에요. 그 해석은 어디서 와요? 인연에서 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용돈 펑펑 주면, 그렇게 돈을 가지고 많이 쓰기만 했던 인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돈이 없을 때 크게 괴롭고, 돈을 벌어도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근데 돈이 늘 없이 힘들게 막 좀 살아보고 괴롭게 살아보던 사람은 처음 월급 받을 때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또 힘든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그거보다 조금 덜한 직장에 취직하면 너무 기뻐요.
근데 힘든 일 하나도 안 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손가락 하나 까딱도 안 하고 집에서 엄마 아빠 해주는 밥 먹고, 나이 들어서 30 됐는데 집에서 전업 자녀로 있는데, 전업 자녀로 있으면서 나이 30이 넘었는데 집에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쥐는 엄마가 준 용돈 가지고 친구랑 놀다 와가지고는, 엄마 내 방 왜 이렇게 지저분해, 청소 이렇게 안 해요, 왜 이렇게 우리 집은 화장실이 더러워, 네 잔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먹을 게 왜 이거밖에 없어, 반찬 이거밖에 없어 하고 미안해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 당연하게 느끼는 게 어디서 왔을까요? 부모님이 그렇게 당연하다고, 이게 네 집이고 너가 여기서 사는 건 당연하고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항상 퍼주는 건 당연하다고 그렇게 교육을 했으니까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20대 되기 전까지는 당연해도 20대가 넘었으면, 성인이 되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 내야 되고 빚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엄마 아빠한테. 근데 그거를 교육을 안 시키면 애들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인연 따라서 이 세상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게 연기적으로 그냥 상대적으로 규정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볼까요? 지금 여기 눈앞에서 지금을 살면, 지금은 원래 생각이 안 붙어요. 생각, 해석, 판단은 전부 다 과거로부터 온 거거든요. 과거에서 오온으로 쌓여있던 거예요. 오온, 오치온으로 쌓이고 육식, 칠식, 팔식에 쌓여가지고 아래야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온갖 생각들, 그게 다 과거에서 온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실을 보고 좋다고 해석하거나 나쁘다고 해석한 건 지금 깨어있는 정신이 아니고 과거에 쌓여있던 오치온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해석, 판단, 분별, 오온, 의식, 그거를 탁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건 뭐예요? 지금은 아무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어떤 분별도 일으키지 않고, 지금에 있으면,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지금 있는 그대로 보면, 이건 뭐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하면 틀렸죠. 시계 하려고 하다가 틀렸나? 그래서 시 하시는 것 같은데, 시계 하는 게, 시계 했으면 이건 지금이 아니죠. 시계는 과거에 배운 거잖아요. 배운 언어고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걸 딱 보자마자 바로 과거에 내가 배웠던, 이걸 시계라고 이름 붙여서 배웠던 명과상, 이름과 모양을 과거에 배워왔던 것을 뒤적거려서 찾아가지고, 아, 시계, 이렇게 재해석한 거잖아요. 이거를 지금으로 본 게 아니죠. 직심이 아닌 거예요. 직심은 곧장 이 마음이거든요. 곧장 이 마음. 지금이 아니잖아요. 시계 이래버리면 벌써 지금이 아니잖아요. 직심이 아니에요. 구분 마음이에요. 갔다 온 거예요. 과거로 가서 시계라고 배웠던 의식 속에서 시계란 이름을 찾은 거예요. 그럼 곧장 지금이 아니죠. 제가 키가 커요, 작아요? 크다거나 작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서, 분별 속에서 과거에 배우고 익히고 했던 모든 분별의식 속에서 저 정도면 키가 큰 거야, 저 정도면 키가 작은 거야 라고 자기가 해석했던 분별의식 속에서 답을 찾는 거죠. 그럼 지금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그것도 지금이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살았다 못 살았다는 해석 속에서 찾는 거죠. 그럼 분별망상이죠. 그러면 이 지금으로 보면 나는 뭐예요? 이 몸이 나예요? 지금으로 보면 이 몸이 나야라는 것도 배워 익힌 거예요. 갓난아기가 이 몸이 나야 이런 생각이 있겠어요? 그럼 지금으로 보면 뭐만 지금으로 봤을 때 생각, 판단, 분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지금으로 보면 종소리, 이거는 지금이 아니죠. 개념이죠.
내가 저 종소리를 들어, 이것도 개념이죠. 여긴 내가 듣는 내가 있고 저 앞에 들리는 소리가 있고 그 종소리를 내가 듣고 있어, 요거 개념이죠. 지금이 아니죠. 생각 속에서 찾는 거죠. 이게 뭔지를 생각 속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 망상이에요. 한 마음이 아니고 망상 따라간 거예요. 진실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따라가는 거예요.